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장의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전 특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선로 정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선로를 구성하는 어떤 기본 요소가 되겠죠.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컨덕턴스, G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로에는 RLCG가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자, 발전소에서 우리가 수용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자, 발전소는 우리는 이제 송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용과는 수전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자, 이 송전단에서부터 수전단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거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거리라는 게 있고, 장거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20km, 그 다음에 중거리는 50km, 장거리는 100km 정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선로정수 RLCG 중에서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변 용량 C와 컨덕턴스 G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거리는 R과 L만을 고려를 하고요.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R과 L과 C를 고려를 하고,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R, L, C, G를 고려를 합니다. 자, 이때 단거리와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로를 송전단에서 자, 수전단까지 저항이 있고, 인덕턴스가 있고, C 값이 있고, G 값이 있을 때, 자, 이것들이 뭐예요? 무한히 연결되어 있겠죠. 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단거리와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가 모두 이 수전단 측에 몰려있는, 즉 집중되어 있다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단거리나 중거리 해석은 뭐라고 하느냐? 집중정수 회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RLCG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해석할 시에는 요 수전단에 모두 합친 값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서 이것을 집중정수 회로로 해석을 하고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 워낙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 RLCG라고 하는 값을 원래 있던 자리에 분포되어 있는 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장거리를 해석할 때는 분포정수 회로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중에서 단거리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송전선로 보면 자, 단거리에서는 우리가 뭐만 R과 L만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전압 강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압 강화. 전압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송전단 전압인 ES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당연히 부하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부하가 존재합니다. 부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수전단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R이다, ER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ER이다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부하가 부동이 되기 위해서는 부하 전류 I가 흐를 것이고요. 자, 이 선로에는 분명히 뭐가 있겠습니까? 저항과 리액턴스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R과 L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또는 인덕턴스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전압이 걸리겠죠. 그렇죠? 전압이. 자, 송전단 전압은 ES이고 수전단 전압은 ER이고 선로에 걸리는 전압은 E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 전압에서 E만큼 뭐예요? 전압이 감소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E를 뭐라고 한다? 전압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ES는 ER 플러스 전압 강하 E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ER을 이러한 벡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ER. 이것을 ER. 수전단 전압에 대한 벡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하는 뭡니까? 지상 부하입니다. 모터 부하가 많기 때문에 역률이 지상입니다. 즉,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느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전류를 I 각도를 세타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얼마입니까? I, R이죠.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동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IR이 됩니다. IR. 그쵸? IR. 자,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뭡니까? I 곱하기 오메가 L, 즉, IX가 됩니다. 자,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기 때문에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것이 IX가 됩니다. L에 걸리는 전압 IX.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그러면, 자, ER 더하기 IR 더하기 IX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ES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러한 벡터가 송전단 전압인 ES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이때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간의 위상차가 생기겠죠. 그죠? 이것을 델타라고 하고 이거 삼각차라고 합니다. 삼각차. 자,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입니다. 즉, 요거의 길이는 IR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에 대한 길이는 자, 요것이 IX.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 세타, 여기도 90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거에는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I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의 길이를 편의상 알파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것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적어보면 ES의 제곱은 ER 플러스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것은 100이고 이것은 1이면 1의 제곱, 1의 제곱. 얘는 10,000 더하기 1. 그러면 10,0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0,000이랑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뭐냐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의 길이는 실질적으로 뭐 해야 된다? 무시할 수 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비해 요거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요거의 길이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요것을 뭐 한다? 무시하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ES는 ER 플러스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송전단 전압 더하기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더하기 요만큼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요만큼이 이 전압 강하가 됩니다. 그죠? 전압 강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압 강하는 E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I로 묶으면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 R 요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서 식이 유도된 겁니까?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유도가 된 것입니다. 그쵸? 자, 요건 지금 뭡니까? 단상 이선식입니다. 즉 단상 이선식에서 전압강가 이렇게 되면 이때 R과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여기에 R, 여기에 R을 뭐야? 다 합친 거죠. 그죠? 2선분입니다. 2선. 전체 분이 된다. 그죠? 2선 전체 분에 대한 전압 강하 E는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상, 3선식 또는 3상. 자, 보면, 자, 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얘가 3상, 3선식이 됐든, 3상, 4선식이 됐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3상이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보도록. 델타랑 Y 결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Y 결선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회로 1호로 해서 이미 많이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R과 L. 당연히 여기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이 한 상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E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이것과 뭡니까? 동일합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하는 E는 I의 R 플러스 X,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동일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Y 결선에서 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뭡니까? 상전압 ES라고 하고요. 상전압 ER이다라고 하면, 자, 상전압 기준 전압 강하는 2의 IR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간전압 기준 전압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3상에서 선간은 상의 몇 배입니까? 루트 3배입니다. 따라서 3상에서 전압강하 2는, 그쵸? 2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에 뭐를? 루트 3배를 한 게 뭐된다? 전압 강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R과 X는 뭘 뜻하는 겁니까? 한상 분이 되는 거죠. 한상의 저항, 한상의 리액턴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선식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전압 강하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꼭 기억하세요. 3상에서는 3상 4선식에서는 상전압 기준으로 하면 전압 강하 이렇게 되고, 선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3상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 기준입니다. 즉, 이는 VS-VR입니다. 선간 전압. 송전단 선간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선간 전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에서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단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전압 강하 2는 분명히 2분의, 그쵸? 2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기에 똑같이 2 코사인 세타, 똑같이 2 코사인 세타, 아래에도 2 코사인, 위에도 2 코사인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해보면, 자, 요건 2. 그죠? 2. 자, 여기는 2i 코사인 세타. 그쵸? 여기에 r. 코사인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코사인 분의 코사인 플러스 x에 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됩니다. 그쵸? 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뭡니까?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ER. ER. 이게 뭡니까? ER. 꼭 아셔야 됩니다. 수전단 전압입니다. 그렇죠? 자, 단상에서 이렇게 된다. ER P분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전압 강하 E와 같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상에서 2는 똑같이 루트 3 I 코사인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위아래다가, 자, 여기서는 V R 코사인 세타, 여기도 V R 코사인 세타. 여기에서 VR이라고 하는 건 수전단 선간 전압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보시게 되면, 자, 밑에는 VR, 자, 여기는 루트 3 VR I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전력 P가 됩니다. 따라서 VR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는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이나 이 식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되더라. 자, 전압 강화에 이어서 전압 강화율을 한 번 더 보면 전압 강화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율은 자, 전압 강화 입실로는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 2입니다.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 2 곱하기 이것을 백분율로 한 게 이제 전압 강화율이죠. 결국에는 이것을 전압으로 한 번 더 나누면 전압 강화율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VR 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식으로 유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저기서 연장선에 있는 페란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란티 현상. 자,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페란티 현상. 자, 페란티 현상. 자, 결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큽니다. 근데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이 이 송전단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식으로 쓰면 뭐 VR이랑 VS랑 비교했을 때 VR이 커지더라 이거야. 자, 원인은 뭐냐? 원인은 무브와 충전 전류입니다. 무브와 충전 전류. 자, 이 무브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 즉 C입니다. C. 즉 진상 전류. 앞선 전류에 의해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C 때문에, 즉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선로와 대지 간의 이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얘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앞선 전류 때문에 이러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L부하가 있을 때에는 얘와 얘가, 즉 여기에서 L부하가 있을 때에는 부하, 공장이 운전하고 있을 때에는 이 값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얘에 의해 상쇄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공장을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로에는 뭐가 흐르겠습니까? 이 C에 의한 무브와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무브와 충전 전류에 의해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페란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것 없애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습니까? C 때문에 생기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뭘 달면 됩니까? C와 반대인 리액터를 다룬 거죠. 즉, 이 페란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단다? 블로 리액터. 수전단 측에 블로 리액터를 단다 이거. 이 블로 리액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조상기,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 운전을 시키면 됩니다. 부종여자 운전을 시키게 되면 페란티 현상이 방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브와 충전 전류가 흐르면 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분명히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더하기 전압 강화 2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자, ER. 수전단 전압이 이렇다라고 보도록 하죠. ER. 그쵸? 자, 근데 이 무부하 충전 전류는 뭡니까? 앞선 진상 전류. 즉, 전압보다 전류가 앞선 전류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부하 전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죠. 세타만큼 전류가 앞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IR은, 자, 저항에 걸리는 저 회로가 R이 있고, L이 있으면, 그죠? 이때 전류가 흐르겠죠. 자, R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동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IR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IX. 직각이 되겠죠. 자, 이때, 요것이 ES가 됩니다. 자, 그때, 뭐, 그림상으로는 뭐 거의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때, 요거의 길이랑, 요거의 길이를 비교해 봤더니, 요것이 더 길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페란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다? 무부하 충전 전류 때문에 발생이 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우 리액터 또는 조상기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전압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변하더라 이거죠. 언제 변하느냐? 자, 여기에 송전단 전압 VS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송전단 전압 V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부하가 있을 때 당연히 부하가 흐르면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전류 I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수전단 전압 VR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VR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있을 때의 수전단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시 수전단 전압이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부하를 제거하게 되면 부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류도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전압과 부하 시의 전압과 부하가 없을 때의 전압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부하가 없을 때의 전압을 VR 제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없을 때 VR 제로. 이것은 뭡니까?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이 됩니다.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자, 델타는 부하 시 수전단 전압 분의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부하 시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과 전압 강하율에 대한 식이 약간 비슷합니다. 자, 하는 김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전압 강하율은 입실론은 뭡니까?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백분율이 되는 거죠. 그쵸? 뭐 백분율이 없다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쓰게 되면 VR에 2 곱하기 백분율 이렇게 쓸 수 있고, 한 번 더 나아가 보면 VR 제곱에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백분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압 강하율 식을 뭐 할 수 있는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면 요 식에서 문제에서 전압 강하율과 수전단 전압 또는 전압 강하율과 송전단 전압을 주고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런 과정을 한번 유대해 보면, 자, 전압 강하율 입실로는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VR분의 VS 마이너스 VR분의 VR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입실론이. 자, 그러면 VR분의 VS 마이너스 VR분의 VR. VR분의 VR 뭡니까? 우리는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을 이쪽 좌항으로 넘기게 되면 1 플러스 입실론은 VR분의 VS가 됩니다. 그쵸? 자, 1 플러스 입실론은 VR분의 VS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VS를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VS는 1 플러스 입실론의 VR 이렇게 구하면 되고, VR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입실론분의 V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유도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손실. 자,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전송에서 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뜻합니다. 부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뜻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하는, 자,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다 라고 보도록 하고, 자, 부하에 흐르는 전류, 부하 전류를 I다 라고 해보면, 이 부하에서 전력, 소비 전력 P는 뭐가 되겠습니까? V, 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송전단 전압, VS가 될 것이고, 자, 이 선에는 저항과 리액턴스 L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자, 분명히 이 부하 안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로에 있는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전력 손실 PL은 여기 선로에 있는 저항의 전류 I만큼이 흐릅니다. 그래서 I제곱 R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3상에서는 얘가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됩니다. 따라서 3I제곱 R 와트에
소비 전력, 즉 3i제곱 r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저항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I에 관한 식으로 쓰면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그쵸?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자, 이때 이 I라고 하는 부하 전류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전력 손실 PL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 와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보게 되면 전압 강화도 여기 보시게 될 전압 강화율 뭔가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죠? 전압 강화율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력 손실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이거 분명히 뭡니까? 전압 강화율입니다. 그죠? 전압 강화 공식은 뭐였습니까? VR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입니다. 뭡니까?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내용에서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 자,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요.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거리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중거리와 장거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